며칠 전 한 남자로부터 개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혼란스러웠는데 소개팅에서 보물 같은 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피드는 꽃꽂이와 독서, 사진으로 가득했고 그는 두 사람이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나니 그녀는 내내 휴대폰만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는 1인당 300위안이 넘는 서양식 레스토랑을 신중히 골라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언급했던 대표 메뉴까지 꼼꼼하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10문장도 넘지 못했는데 그는 또 그 여자가 너무 수줍어서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걸까? 라고 자책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수줍음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을 도구처럼 대하는 거잖아. 연애에서 많은 남자들이 추상적인 친절함에 쉽게 속아 상대방의 태연한 접근 방식을 과묵한 성격으로 의도적인 애정 표현이 아니라도 착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자신이 남의 연못에 갇힌 물고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데이트에서 여성들이 보이는 것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3가지 행동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행동은 모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사소한 행동에 속아 사랑을 찾았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돈과 마음을 모두 잃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할까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예비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친구 아재는 작년에 친구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상냥하고 지적인 모습이었고 대화할 때도 매우 배려심이 깊어 아재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작고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됐는데 아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테이블 모서리에 거꾸로 놓았습니다. 그는 이 행동을 보고 저에게 속삭이며 기뻐했어요. 이거 봐. 이 데이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화나 메시지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이 3번 진동했고 진동할 때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마치 즐거운 일을 본 것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며 화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동료로부터 온 업무 메시지인데 급하게 답장해야 해서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재는 당시엔 별 생각 없이 괜찮아. 먼저 처리해도 돼 라고 사려 깊게 답했습니다. 나중에 서로 아는 친구가 우연히 아재에게 말해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데이트 중 그녀는 3명의 남자와 동시에 채팅을 하고 있었고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한 남자는 그녀에게 520위안 송금 스크린샷을 보냈고 또 다른 남자는 그 주말에 콘서트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재는 그때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허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업무 관련 메시지는 그녀가 다른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데이트 중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여성은 단순히 일이 바빠는 이유 이상입니다. 심리학에는 존재박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한 사람의 주의가 끊임없이 외부로 돌아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주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더 가까워지려 해도 그녀는 여전히 화면에 손가락을 빠르게 대며 흠이라고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농담을 떠올려 그녀를 웃게 하려 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순간 휴대폰이 울리고 시선은 다시 화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은 왔지만 마음은 없다는 상태는 2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서 당신은 그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백업일 뿐이거나 둘째, 그녀는 처음부터 당신과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고 데이트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데이팅 플랫폼에서 발표한 데이트 행동 조사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진심으로 데이트하는 사람 중 83%가 적극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줄였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오늘 밤 데이트라 휴대폰 안 볼 거야 라고 미리 말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넓은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휴대폰을 워크스테이션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피상적인 소통만 유지하려 하는데 당신이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동시에 휴대폰 속 다른 잠재적 대상을 놓치지 않고 다음 더 나은 선택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추측하지 말고 직접 말해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먼저 메시지 처리하는 게 어때? 서두르지 마.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즉시 설명하고 휴대폰을 치우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하지만 그녀가 조급해하며 사소한 걸 크게 만들지 마거나 그렇게 사소한 거에 신경 써? 라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당신은 나의 휴대폰에 있는 한 통의 메시지보다도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비싼 물건을 주문하는 건가요? 이건 물질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협박입니다. 데이트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건 남자들이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연애 상담사인 친구와 저녁을 먹었을 때 그가 제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3차례 데이트를 했는데 매번 여자는 1인당 1 위안이 넘는 식당을 선택하고 호주산 랍스터, 브루고니 와인은 기본이고 심지어 비싼 디저트와 음료까지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여자를 사귀려면 돈을 써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3차례 데이트만 해도 한 달 월급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3번째 데이트에서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 다음엔 좀 더 간단한 곳에서 집밥이라도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어.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고 어조는 불만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밥 한 끼 사주지 못하면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 나를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냥 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알아보셨나요? 이런 여자들은 특히 협박을 진심 시험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심리 뒤에는 물질만 능주의가 아니라 미묘한 형태의 감정적 협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것이죠. 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쓰려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고, 앞으로 내가 말하는 건 다 들어야 한다는 뜻이야.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일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성의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먼저 비싼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게 한 뒤 수만 위안을 쓴 뒤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도 이미 이렇게 많이 썼으니 한 번 더 해보자. 정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져 마지막엔 돈도 마음도 모두 잃고 지쳐버립니다. 당신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자는 당신에게 배려심을 보일 것입니다. 제 여동생과 사위는 첫 데이트 때 1인당 500위안이 넘는 일식집을 골랐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정말 맛있었지만 메뉴를 본 여동생은 사위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일본 음식이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길 건너편에 마라탕 집이 있는데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어. 정말 정통 마라탕이라고 하더라. 다른 데 가는 게 어때? 돈도 좀 아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사위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여자는 믿을만하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신과 함께 있는 느낌일 뿐, 당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하루 예산을 훨씬 넘는 음식을 주문하고 남자가 내야지. 이 정도는 못 사주면 뭘 해? 같은 말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이 가방 목걸이를 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암시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지불 능력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에서 돈 쓰는 건 상호적입니다. 당신이 밥을 사주면 나는 영화표를 사고 작은 선물을 받으면 정성껏 손 맞는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돈만 받고 절대 주지 않고
항상 당신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사실상 당신을 ATM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녀는 즉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겁니다. 3.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리 떨어지는 기법을 쓰고 있나요? 이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길들이기입니다. 이 마지막 신호는 누군가를 사로잡는 가장 쉽고 미묘한 방법입니다. 바로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 갑자기 당신의 팔에 끼워 맞춰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지만 길을 건너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팔을 떼는 경우가 있죠. 당신이 업무 성과를 이야기하면 반짝이는 눈으로 정말 대단해, 정말 존경해라고 말하다가도 뒤돌아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너무 자기애 많아, 그런 걸 자랑해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가볍게 언급한 걸 기억하고 심지어 그 팀 경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만 당신이 경기에 초대하면 그날 절친이랑 쇼핑 약속이 있어 다음에 해요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탕종주,